강력한 무기는 전쟁을 억제하며 그러한 전쟁 억제력은 국력 강하게 하여 외교적으로도 많은 선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역시도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핵무장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핵무기가 없는 상황을 보완할 타겟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제외한 다양한 무기의 개발 역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얼마 전 한국 국군의 날 열병식에서 공개된 이 무기로 인해서 전 세계적 방위산업계가 주목을 했다는데 어떤 무기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군의 날 열병식에서 공개된 한국군이 숨겨두었던 비닉 무기가 공식적으로 세계 최초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북핵 억지력의 핵심인 삼축 체계 장비들이 장식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은 건 바로 고위력 현무미사일이었습니다. 현무미사일은 이미 시리즈 1부터 사용되어 왔는데요. 현무1은 전량 퇴역했으며 현무2 시리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입니다. 현무4 시리즈는 현무2를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로 현무4-1은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2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4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고위력 현무가 현무4 계열인지 아니면 이른바 현무5로 불리는 신형 미사일인지는 불명확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은밀하게 개발 중인 비닉 무기인 탓에 군이 의도적으로 어떤 확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 영상을 통해 불과 4초간 비행 장면이 공개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이 이날 여러 종류가 보여졌는데 그중 고위력 현무와 함께 일반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장거리 지대 공유도 미사일 LSAM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LSAM은 먼 거리에서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 요격 미사일인데요.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K-55A1,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대전 차유도 무기 현궁, 한국형 무인 정찰기, 무인 잠수정 등 우리 군의 최첨단 장비들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지난 폴란드의 열병식에도 한국의 무기들이 대량으로 소개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세계적인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폴란드가 러시아 인근에 위치한 유럽 국가라는 이유 역시 크게 작용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의 무장은 더더욱 많은 유럽 국가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한국의 방산물품을 본 해외에서는 그 역시 많은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현재 유럽 국가는 서둘러서 현대무기로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완전 무장을 갖출 수 있는 방산기업을 각색하여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유리한 지점에 위치한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무기를 수입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국가 간 이미지입니다. 아무리 값싸고 생산 빠른 업체라고 할지라도 해당 업체의 국가가 적국이면 당연히 판매도 불가능하지만 수입 역시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특정 어느 나라와도 크게 사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어디든 수출이 가능한 좋은 이미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값이 저렴하면서 생산 속도가 빠른 건 역시 엄청난 장점인데요. 유럽 방산업체의 느린 생산 속도로는 도저히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납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괴물 같은 속도로 만들어내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성능 역시도 어느 하나 크게 모자라는 점이 전혀 없다는 건 역시 큰 강점이기도 하죠. 전쟁은 탄을 쏘고 계속해서 재장전을 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소모전을 강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양의 무기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다량의 한국 무기 구매는 미국 무기만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번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최강의 전차 중 하나인 레오파드의 결함이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면서 새로운 최강 전차를 알아보는 방산업체 역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K2 흑표 전차 역시 세계 최고 전차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외에도 무인 정찰기, 현국, 무인 잠수정, K9 자주포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이며 이런 파죽지세의 효과는 몇 년 동안 무탈하게 쭉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상황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중이지만 옆나라 일본은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최근 일본의 한 언론에서는 한국 무기 수출과 일본 방위산업의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 무기 수출과 일본 방위산업의 위기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보유국이 침략 전쟁을 하는 시대에 일본 국민이 자국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유감이야. 한 국가가 방위하는 시대는 지났어.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가 협력해야 하지. 방위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무기 수출도 어느 정도 허용돼야 한다고 봐. 좌파와 언론 일부가 전부 반대하고 있지만 국가 지도자는 반대를 무릅쓰고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때가 있지. 현 상황에 맞지 않는 헌법을 제대로 알리고 개정을 추진해야 해. 일본은 이미 양국 간 합의로 국내에 기지가 있고 예산을 주고 있어요. 지금은 수출도 할 수 있게 되었죠. 방위산업을 육성하라고 하지만 고마스와 스미토모 중기계공업, 가야바 공업, 미쓰이 스미토모 선박도 방위산업에서 철수했어요. 기업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투입해도 의미 없다고 봐요. 일본에는 싸구려를 사서 돈만 버린다는 속담이 있답니다. 폴란드시. 군함에 실려 있어야 할 소나가 어군 탐지기 수준이라거나 하면 어쩌려고요? 산다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말이죠. 일본의 군사비는 초일류급이지만 군사력은 약소해요. 한국보다 형편없죠. 실제로 한국의 무력으로 영토를 빼앗기기도 했잖아요. 무기 수출을 꺼리는 여론의 존재. 이게 포인트. 언론, 일본 학술회의의 저항이 왜 있는 거죠?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 주변국으로부터 돈이 움직였으며 군사기술도 유출됐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국방을 위한 군사개발은 일본의 최첨단 기술을 결집시킬 것이며 유사시에 결코 지지 않는 압도적 억지력을 갖게 할 것이니까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해요. 학술회의 멤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국회의원과 관료의 배후를 은밀히 밝혀내 학술회의를 해산시키고 아청꾼들을 다시는 정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특히 안에 있는 적을 배제해야 외적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죠. 그런 언론과 학술회의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물어헤쳐 소멸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선 중국의 하인인 학술회의에는 세금을 1엔도 투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기 수출 3원칙이 철폐돼 수출에 아무런 규제도 없어서 지금이라면 팔 수 있을 텐데 사주는 나라가 없군. 핑계만 늘어놓는 꼴이라니 말이야. 드론도 원격 수술 로봇도 인터넷도 모두 시작은 방위산업이지. 안타깝게도 일본은 자국 방위 의사가 낮고 지속된 평화의 생각이 없어진 바보들로 인해 이런 산업까지 무너져 버렸어. 언론이 방위 관련 기업을 꺼려하는 분위기를 깨야 달라질 수 있지. 일본이 평화국가를 유지하는 것과 무기를 갖는 것은 별개야. 우크라이나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면 변해야 할 거야. GPS와 내비게이션, 기상위성도 해당되죠.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지만 전쟁에 의해 기술이 발전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헌법입니다. 무기 수출 3원칙과 관계없이 무기 수출은 헌법과 모순되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한 나라의 국력에 의존하기보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이란 전보장도 헌법 위반이고 유엔군으로 참전하는 것도 헌법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유사시에는 초법적인 각종 조치가 행해질 거예요. 유사시까지 방치하며 조금씩 바꿔나가는 대응이 현재 일본의 치명적 단점이죠. 무기 수출을 꺼리는 여론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부 의견을 국민 모두의 의견으로 보지 말아야 하죠. NHK나 신문사들은 좌익사상 덩어리로 현실을 벗어난 의견이 많아요. 이를 국민의 의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좀 더 유연하게 국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국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더욱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